자, 음성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FOMC, 자, 이제 밤에 나오겠죠? 금리 인상 여부가 나와 있고, 자, 근데 또 우리나라는 그때 뭐가 있냐면 환매수가 있습니다. 책 금리를 낮춰주는. 근데 금리를 낮춰주다가 이제 매도가 얼마큼 환매도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내일.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은, 요거는 어제부터의 미국 금리를 반영한 거예요. 자, 밤 사이가 아닌, 자, 어제부터 계속 보여드릴게요. 금리를 반영한 거고, 지금 이제 보이는 저 금리가 미국 금리인데, 지금 미국 금리가 0.59 무슨 0.49 이렇게 시장 금리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저거는 밤 사이에 다 어저께 미국의 금리를 전부 다 반영한 거. 그럼 오늘 날짜로는 미국이 27일 날짜로 변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때는 자 오늘 어찌됐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날짜로 딱 금리를 이제 변경을 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오늘 자이언트 스텝을 얘네가 올릴 건데 자 시장 금리는 지금 보합이에요. 2.8. 자 미국이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는 이유는 0.75를 자 요거요. 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해당됩니다. 2.8인 거는 어찌됐건 미국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 시장 금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는 아닙니다. 저기에 인플레이션 지수 물가채가 들어간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돼요. 자, 일단은 시장 금리가 저렇게 낮춰지고 있다는 건 인플레이션 지수가 자, 물가채가 높아도 인플레이션 지수는 방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지수가 물가채가 막 튄다 해도 일단 10년물 채권이 3.3, 3.4, 3.5 가까이 갔어요. 우리가 2.85고 3.4가 넘었는데 지금 0.6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0.6이 떨어졌다는 건 거의 60bp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올리는 거는 자 0.75고 75bp고 금리를 올렸는데도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가 물론 저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보여드리는 10년물 미국 채권이 낮아질 수 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낮췄을 경우에 더 계속 높였을 경우에는 얘는 근데 이거는 그러면 미국도 인플레이션 지수를 가 얼마가 되던 여기에 물가채가 들어간 게 인플레이션 지수거든요. 미국도 단번에 계속 금리를 못 올리게 돼요. 자, 어느 선까지는 자, 제가 미국의 물가채를 10년물 채권 금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드리면 물론 여기서 제일 좋은 금리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러시아밖에 없는데 최근에 자 3.5가 넘었었습니다. 미국이 3.5가 넘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 바로 요거예요. 자 요거 보이시죠? 요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게 지금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락을 자 하락을 일단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 정도는 지금 자 최근에 떨어진 걸 6월 달부터 급격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 6월 달부터 금리를 자 몇 번 올렸는지 자 그 과정 금리를 뭐 계속 자 예견이 없던 우리는 조금 살짝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약간 자 금리를 0.5 올리는 건 문제가 있는데 연속으로 0.25 0.25 뭐 계속 올렸다는 게 이게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3점 얘네가 여기서 3.5점 넘는 구간에서부터 올리기 시작을 했고 금리를 그러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시장 금리 플러스 10년물 채권 플러스 물가지수가 시장 금리가 돼요. 우리는 예를 들면 뭐가 우리의 시장 금리가 되냐면 자 지금 우리의 시장 금리는 여기에 이제 약간의 당연히 가상 금리가 들어가겠지만 그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자
요게 우리의 가상금리가 되게, 요게, 인플레이션 지수는. 자, 우리가 딱 봐도 제가 수없이 언급을 했었죠. 지금 딱 봐도 3.563, 3.63. 자, 저게 얼마나 높아서인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갈 때도 저 시장 금리가, 물가채가 빠졌어요, 물가채가. 자, 이런데 한도 없이 금리를 못 올려요. 그 인플레이션 지수는 여기에 이제 얼마나 시장 물가채가 올라가느냐에 따른 건데, 자, 우리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3.2 미만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우리는 그러면 얼마에서 출발을 했냐고요? 아까 보셨듯이 미국은 3.6, 3.5, 우리는 3.85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엄청나게 우리도 많이 밀린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한국 채권 다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물론 문제는 여기에 가상금리, 즉 물가채가, 우리 이번 다음 8월 5일날 물가채를 발행을 하게 돼서 그때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얼마큼 나오느냐가 좌우되는 거고. 여러분이 보실 때, 자, 이제 한국 금리, 한국도 10년물이에요. 다 10년물 아닙니다. 독일은 7년물을 봐야지 돼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기술적 차트 들어가셔서 이게 보기가 편하세요. 자, 요렇게 우리도 금리 3.85에서부터 835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 거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맞냐 안 맞냐의 차이지만, 자,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시장 금리를 낮춰주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리를 왜 올리냐라고 얘기하죠. 저렇게 금리를 올려야지만 시장 금리가 멈추게 돼요. 자, 바로 이게 시장 금리예요. 우리의 시장 금리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오늘 밤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 요렇게 우리가 빅스텝을 했던 구간이랑, 자, 그 구간이랑 해서 이제 비교해 보면 빅스텝을 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우리, 자, 이때 기억나시죠? 빅스텝 했던 구간이, 자, 요 구간에 빅스텝을 해서 금리가 올라갔는데 다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금리를 올리길 잘했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제 낮아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자, 이렇게 밀려버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빅스텝을 하고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시장 10년물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물가채만 막 튄다 그러면 그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데, 물가채도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채라도 올라야 되는데 물가채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물가채예요. 우리 1.3, 1.44, 10년 물가채 1.44. 자, 그러고 있으면 우리도 금리를 너무 섣불리 0.5로 올렸나 하는 생각에, 그냥 지금 막바로 막 미국이 올린다고 우린 사이즈가 틀리는데 올려야 된다 그러면 침체가 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니나 다를까 금리가 낮아져 있어요. 10년물 채권을 비교해서 봐도. 자,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 한도 없이 올릴 수는 없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리가 지금 연일, 미국도 2.8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3.18 뭐 이러잖아요. 2.8, 그럼 2.8은 언제 낮아질 것 같지만 불과 6월 달에, 6월, 자, 6월 날짜로 해서 보면 6월 한 20일경에 우리가 2.85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2.8까지 빠진다 그러면 우리도 금리 올리는 걸 고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뭐 월가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냐, 어쩌면 지난번에 지표가, 이거는 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하지만 리먼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도 몰랐고 얘기는 있었지만 설마 했고, 또 회복하는 구간에서도 2018년도에 금리가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언급하는 구간에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건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때보다 더 세다. 2018년도에도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엔 퍼센트를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침체가 된다. 50%예요. 침체가 절대 안 된다. 50%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뭘 택하시겠습니까? 자, 뭔가를 택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된다, 안 된다, 둘 중 하나예요. 자, 이게 집값이 오른다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연일 떨어진다. 20년도에 네 얘기했어요. 21년도, 20년도 얼마나 올라갔는 줄 아시죠? 지금 밀려도
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막 집값 떨어진다. 지금 또 곧 오른다. 진짜 지금 곧 오른다 그러면 이제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자, 이거는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 본인들이 책임질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 본인들이 책임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돌지 않아. 집값이 만약에 오르면 떨어진다고 내걸었던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되지만 떨어지면 나는 맞춘 거야. 이렇게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어찌됐건 금리는 지금 시장 금리 중에 10년 물채권 금리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를 올리고자 시구가 문제가 아니라, 자, 시장 금리랑 인플레이션 지수랑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시장 금리가 이렇게 막대하게 더 2.8까지도 우리 금리가 빠지면 금리를 올리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참 받쳐주지 않는 구간에 지금 이 상태에서 채권 가격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채권 가격 그러면 이때 오히려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러면 채권을 다 팔아버리게 돼요. 우리는 그걸 전부 다 감당 못하고 계속 채권을 풀던지 어떻게 해. 근데 푸는 채권이 지금 현재 채권이 10,000원인데요. 푸는 채권이 11,000원으로 올라가요.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아야 되니까. 자, 금리를 시장 금리를 막 올린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금리를 우리나라도 올리는 거는 미국은 감당하지만, 자,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자금을 집어넣는 구간도 주식도 성풀도 아직은 우리가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고 또 우리도 금리를 한번 올려봐야지만, 자, 알겠죠? 근데 저 2.8까지 시장 금리가 10년 물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자, 우리도 그때는 금리 0.5를 못 올릴 수 있어요. 0.25만 올리고 멈춰야지. 여기서 자, 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0.5 또 올리고 0.25를 올린다. 물론 10년 물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그럴 수 있지만 연일 올렸다간 정말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자,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금리를 내일 올리는데 미국이 올린데 미국의 시장 금리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0.5 정도, 오늘까지 올랐던 게 지금 말하는 사이에도 여러분들께, 자, 이 사이에 마이너스가 살짝 미국 채권의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진행되는데 미국이 더 굳건히, 이거는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가 진행된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기자금이 있었다는 거죠. 어제랑 팔아치웠던. 근데 미국 지수가 더 올라가요. 하지만 우리가 FOMC가 0.75 자이언트 스텝을, 빅 스텝도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올린다 하는 구간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해소가 될 수 있지만 풋이 없을 수도 없고 콜은 좀 저가를 들어가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빅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을 때 그날은, 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금리가 올라다 그 다음날 폭락했거든요. 양쪽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ELW도 지금 프리 축소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콜을 다 바라죠. 성풀도 있고 풋 가격은 너무 높기 때문에 저가, 하지만 풋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가 콜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정말 웬만하면 50%, 150%, 200%까지도 자, 이번 달 당연히, 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자, 방향이 완전히 한 방향을 타기 시작할 때 풋보다는 콜이 저희가 유리하긴 합니다. 물론 막 200원, 300원대 거래하고 저가는 100원 미만을 이번에는 막 40원, 50원짜리도 거래를 했어요. 고초병을. 그 이유는 우리 지금 지수가 침체라고 얘기를, 누구도 침체가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자, 그 누구도 자, 딱 맞춰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은 할 수 없는 게 미국이 빅스텝을 얹었을 때 어떤 방향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채권이 지금 또 움직였어요. 또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또 조금씩 물가채가, 근데 물가채가 얼마를 앞두고 있냐면 8월 5일날 물가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날 발행을 해요. 그만큼 자금이 덜 유입되는 동안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그 물가채가 살짝 빠졌어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올라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세 대출을 일부러 올리려고 그럴지 모르지만 딱 은행 가보세요. 물가채가 여기 다 나오는데 절대로 담보는 4.5 이상, 4.8 그건 신용도에 따라서요. 5% 안 넘어갔습니다. 전세만. 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이유는 담보가 없는 전세만 은행들이 참 해서, 그러면 은행 가실 때 여기저기 5군데 6군데, 자, 여기 아니면 딴 데로 갈게요. 하세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4.35에 넣었는데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뭘
그러면 은행 대출 받을 때마다 4.5에 넣는데 안 된다. 말도 안 돼. 그냥 그렇게 하면서 뻥을 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은행에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근데 잘못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지만 이자를 주고 상품을 사주는 것 뿐이에요. 자, 지금 요즘 계속 제가 전세대출이 7%다. 물론 저도 집이 있지만 전세대출 7%다, 막 6%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화가 나더라고요. 자, 그렇게 금리를 받아 먹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채는 이 금융채는 5년이에요. 5년 금융채 자체가 그만큼까지 진행을 안 되는데 그러면 가상금리를 막 붙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보같이 굴면 그들이 우리를 바보로 알아요. 그래서 은행도 반드시 여러분이 비교를 하셔야 되고 일단 밤사이에 FOMC 회의 자 결과가 밤에 나오겠죠? 0.75가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채권 단타는 마이너스를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철저히 보시더라도